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냐고요? 네,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심리학에서는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현대사회는 과장돼 있고 과잉돼 있고 또 과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예쁜 사람들도 많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럽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나 이렇게 예뻐,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럼 진실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부자이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플리 증후군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관심과 애정, 응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원하는 돈도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플리 증후군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이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유래가 됐고요. 영화 태양은 가득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낮은 열등감과 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또 열등감이 심할수록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바라봐야지 타인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경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시기 질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네, 그것 또한 부러움의 한 다른 양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적인 자아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의 괴리감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이분법적 서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소나타가 차냐? 아반떼가 차냐? 벤츠 정도는 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흑, 백, 0과 100 이런 식으로만 나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실제 삶은 60, 70, 50, 40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행해도 0은 아닐 경우도 많고 행복해도 100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행복과 이 불행을 느끼는 그리고 자신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또한 이 강한 욕구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 리플리 증후군에 많이 빠지는데요. 이 성취하지 못한 욕망, 목표에 대한 좌절감이 리플리 증후군에 유발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해보면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있는 거죠. 가수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은 갖고 있는데 기회가 안 됐거나 환경이 안 받쳐줬거나 또는 본인의 인내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공이 아직 안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욕구가 좌절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동경하게 되고 흉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자처럼 돈을 쓰죠. 네, 부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처럼 막 자기를 인내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시간 관리하고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그런 거는 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한 욕구 불만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가장 큰 원인은 이겁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에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에
그랬을 때 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인격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실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엄마는 친엄마가 아닐 거야. 지금 아빠는 친아빠가 아닐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커서 예쁜 공주님이 될 거야. 신데렐라 공주님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아이가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게 허구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서적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또 정신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이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나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다른 정신적 이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활력 있고 건강하고 멋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랑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병은 더 안으로 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리플리 증후군이 정신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초라하고 불편하고 아직 덜 성숙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과 사랑과 관심,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으로 자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실력에 비해서 자존심이 너무 센 경우에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게 있죠. 가면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 밀착이 돼가지고 가면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신의 사회적 역할, 부장님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에만 충실해가지고 집에 가서도 가면을 못 벗고 부장님 짓하고 선생님 짓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문제지만 이 가면 자체가 아예 남의 가면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가면인 양 이러고 다니는 경우, 이것을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네, 자, 증상 좀 알아볼게요. 증상은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허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등 이 사실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일관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헷갈립니다. 본인도 그 거짓말에 취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력 위조를 한 20년, 30년 동안 하신 분들은요,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를 해도 잘 안 잡힙니다. 거짓말로 측정이 안 돼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부정하죠. 네,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이 자신의 어떤 결정 같은 걸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운동도 잘해, 나는 뭐 돈도 잘 벌어, 투자도 잘해, 뭐 노래도 잘해, 뭐 집안의 가정에도 충실해,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사실은 리플리일 확률이 높죠. 예,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모든 걸 그렇게 다 잘한다. 이거 사실 조금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으로는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죠. 주변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거짓된 인생을 뒷받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막 성공하고 부자이고 정말 사랑받고 있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플리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낼 것이고, 또 명예나 어떤 어떤 인력풀이 있다 이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명예나 인력풀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그리고 어때요? 또 이 반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든지 후회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 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법정에 서더라도
이런 분들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공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이 거짓 행위, 거짓 세계를 만들어내고 연기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이 리플리 증후군은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현실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죠. 내가 부자인 척하고 내가 박사인 척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학벌, 내 지금 가난한 현실 인정시켜야죠. 이때 거의 대부분 보면 상담사도 내담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이 거의 대부분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만들어냈던 그런 가상의 세계들이 하나씩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려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렇게 거짓과 위선과 연기로 살아왔던 그런 세계 말고 실제 생활에서 내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받고 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뭔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공감 안 하고 이랬던 분도 자신의 딸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고 희생적인 엄마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인정을 느낄 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전에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부러움, 동경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것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상적 자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그 씨앗이 없고 아예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리플리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것이, 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목표가 아주 거대하고 원대한 것이더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에 발을 붙인 거죠. 그전에는 붕 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거짓을 했던 것이 이제는 어때요? 땅에 딱 부딪혔습니다. 땅에 딱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리플리 환자한테 한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이 튀어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바닥에 튕기면 된대요. 맞아. 너도 바닥에 튕겨져 봐. 그러면 다시 올라올 힘이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올 그 목표를 정하면 되죠. 이상적인 자아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엄청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등산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몸매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기회가 열리게 되겠죠. 실제로 기회와 운은 귀인으로 들어오는데, 이 귀인이라는 것이 내가 초라하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거짓말로 숨기고 이럴 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솔직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할 헛된 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성취하는 그 경험이 쌓여서 자존감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어야죠.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무엇인가 인정받고 관심받고 격려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소비나 소유가 아니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뚱뚱하고,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가난하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응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공이고 제대로 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하시든 페이스북을 하시든 뭐 남들처럼 맨날 오마카세니 호텔 로비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늘 뭐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었다 그럼 그거 찍으세요. 오늘 내가 몸무게가 얼마나 갔다, 정말 과체 중이야, 찍으세요. 그랬다가 한 달 후에 바뀐 모습 더 예뻐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할 때 지지해주고 동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소비와 소유에 집착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부러워하시면 점점 내 영혼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소비와 소유가 아니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